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강의를 진행할 조정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의 두 번째 핵심 기술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배웠죠. 오케스트라 비유 기억나시나요? AI는 총감독, ERP는 총무, MES는 악부였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IoT, WOT, OPC UA, AAS, 그리고 데이터 스페이스까지 다룰 겁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지 보게 될 겁니다. 데이터 생태계, 즉 회사 내 운영 솔루션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솔루션들 그리고 외부 시스템들과 협업해 나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운영 시스템 선택에는 오케스트라 비유로 각 시스템의 역할을 배웠죠. AI는 총감독, ERP는 총무 기획, MES는 악보, CMMS, MCS는 지휘자, 그리고 설비와 AMR은 연주자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었죠. 스토리지 선택에서는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의 차이를 배웠고요. 오픈소스는 낮은 초기 비용과 높은 유연성이 장점이고 상용은 전문 지원과 안정성이 장점이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하이브리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는 RDBMS와 TSDB를 비교했습니다. RDBMS는 계약서처럼 정확한 트랜잭션이 중요한 곳에 TSDB는 사진첩처럼 대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곳에 쓰인다고 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략을 권장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오늘은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IoT와 WOT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인데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IoT는 사물 자체를 연결하고 WOT는 웹 표준으로 사물을 통합합니다. 둘째, OPC UA라는 산업 통신 표준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스마트 팩토리의 공용어로 불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셋째, 데이터 인터페이스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AAS, DPP, 데이터 스페이스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수준과 사용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 회사의 로드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생태계, 즉 회사 내 운영 솔루션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솔루션들, 그리고 외부 시스템들과 협업해 나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의 전환, 왜 필요할까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표준의 진화를 보면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섹스제메에서 EDA를 거쳐 OPC UA로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파괴적 혁명이 아니라 실용적 진화를 통해 기존 투자 가치를 보호하면서 발전해 온 거죠. 갑자기 전부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상호 운영성과 데이터 주권입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이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고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제품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삼성설비, LG설비, 지멘스 설비가 다 섞여 있는데 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어 채널과 데이터 수집 채널을 분리하고 의미론적 데이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첫째, 데이터 중심 운영을 위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의미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4096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게 온도인지 압력인지 단위가 뭔지 명확히 알아야 AI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시간성, 보안성, 표준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오늘 배울 기술들을 만들어낸 배경입니다. IoT와 WOT부터 볼까요? IoT, Internet of Things. 2011년부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센서, PLC, 장비 등 물리적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가 가능하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너무 다양해서 상호 운영성이 부족하고 데이터에 의미론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있는 거죠. 지급인은 지급이끼리, 블루투스는 블루투스끼리 이런 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WOT, Web of Things입니다. IoT를 웹 표준으로 통합한 겁니다. HTTP, JSON, TD 같은 웹 표준을 사용해서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켰습니다. RESTful API를 쓰고 시멘틱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자동 발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IoT의 기술적 한계를 웹 표준으로 극복한 거죠. DX 계층에서의 역할을 보면 IoT, WOT는 물리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인 OPC-UA, AAS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세계로 변환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IoT, WOT의 역할입니다. 실무에서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LSPLC의 라피넷을 필드 랩에서 쓰고 OPC UA를 상위 통신에서 쓰는 식으로 병행 운영합니다.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쓰고 상위 시스템과는 표준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거죠. IoT와 WOT를 표로 비교해 볼까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IoT는 다양한 센서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WOT는 IoT 기기와 데이터 기능을 표준화된 웹 API로 도출시켜서 웹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고 통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IoT는 장치 연결성과 통신 프로토콜, 즉 물리적 측면에 집중합니다. WOT는 웹 표준을 통한 상호 운영성, 접근성, 개발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죠. 기술 기반도 차이가 있습니다. IoT는 MQTT, AMQP 같은 다양한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WOT는 HTTP, 웹소켓, REST API 같은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합니다. 장점을 보면 IoT는 효율적인 통신, 저전력,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센서나 인베디드 기기에 최적화된 거죠. WOT는 개발 용이성, 서비스 통합 단순화, 다양한 웹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장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IoT 기본 개념도는 디바이스와 센서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각 디바이스가 자기만의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른쪽의 WOT 기본 개념도는 웹 표준 API를 통해 사물이 웹으로 통합되고 상호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디바이스가 웹 표준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IoT와 WOT는 모두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기술이지만 접근 방식과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보면 IoT는 사물 그 자체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WOT는 웹 기술을 이용해 사물을 통합하는 프레임워크죠. 주요 목표가 다릅니다. IoT는 사물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WOT는 IoT 기기 간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핵심 기술도 차이가 있습니다. IoT는 지급이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다양한 전용 프로토콜을 씁니다. WOT는 HTTP, RESTful API, JSON 등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합니다. IoT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각자 쓰는 거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WOT는 모든 사람이 공통 언어, 예를 들어 영어로 소통하는 모임입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니까 훨씬 쉽게 소통할 수 있죠. 통역사도 필요 없고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박스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IoT는 다양한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탑재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즉, 사물 그 자체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점은 뭘까요? 다양한 제조사들이 제각기 다른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기들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 즉 파편화가 발생합니다. 삼성의 스마트 조명과 LG의 스마트 스피커가 직접 통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접근 방식은 사물을 웹에서 사용하는 API로 표현하고 모든 기기가 웹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합니다. 이것이 WOT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기기든 웹 브라우저처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은 IoT 기기 간의 상호 운영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들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개발자는 복잡한 프로토콜을 별도로 학습할 필요 없이 쉽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IoT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WOT는 IoT의 한 종류가 아니라 IoT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상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IoT가 기반이고 WOT는 그것을 웹 표준으로 통합하는 레이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PI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요. 서로 다른 시스템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식적인 통신 창구입니다. 식당에 비유해 볼까요? API는 레스토랑의 웨이터와 같습니다. 손님은 MES, MCS 같은 시스템들입니다. 주방의 복잡한 요리 과정을 알 필요 없이 메뉴판을 보고 정해진 형식에 맞춰 매운 파스타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합니다. 웨이터가 API입니다.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주방에 전달하죠. 주방은 CMMS, APS, 설비 같은 실제 시스템들입니다. 웨이터를 통해 들어온 주문에 따라 요리를 합니다. 설비의 실제 경로 계산, 주행, 장애물 회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결과 전달도 웨이터가 합니다. 요리가 완료되면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듯 API를 통해 작업 완료 상태를 상위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공장 내 실제 예를 들면 MCS나 MES가 A 공정에서 B 공정으로 특정 자재를 이동시켜라. 상위 레벨 물류 이성 요청을 생성합니다. 이 요청을 API가 정의한 형식에 맞춰 ACS에 전달하는 거죠. ACS는 API를 통해 명령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수행할 최적의 AMR을 배정하고 실시간 경로 탐색, 충돌 회피, 장애물 감지 등 모든 복잡한 제어를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API를 통해 MCS로 결과를 보고하고 MCS는 공장 전체의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PI는 양쪽 시스템이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서로 알 필요 없이 약속된 명령과 데이터 형식만으로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API는 업체 간 협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가 시스템을 연동할 때 API는 이렇게 정의하자고 합의하는 거죠. 이제 OPC UA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유니파이드 아키텍처의 약자인데요. 산업 통신 표준의 핵심입니다. 의미론적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단순 숫자값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 단위, 컨텍스트를 포함한 의미론적 표현을 합니다. 4096이라는 값이 온도인지 압력인지 단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AI 분석의 친화적입니다. AI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해야 패턴을 찾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내장 보안 기능도 있습니다. 인증, 권한, 암호화, 디지털 서명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정보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계층화합니다.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조직되는 거죠.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와 발행, 구독 패턴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포인트와 메타데이터를 조직화하고 정보 모델로 데이터 의미와 관계를 객체 지향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중 클라이언트 지원이 큰 장점입니다. MES, APC, AI 분석 플랫폼 등 다양한 시스템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섹스잼은 단일 클라이언트만 가능했던 것과 큰 차이입니다. 플랫폼 독립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OS, 프로그래밍 언어, 하드웨어 환경을 지원합니다. MT 커넥터와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MT 커넥터는 상호 정보 모델 중심이고 OPC UA는 통신 중심인데 둘을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OPC UA 통신 구조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MS, APC, AI, 어널리틱스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중앙에 OPC UA 서버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모델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제공해서 의미론적 데이터 모델을 만듭니다. 오른쪽에 실제 설비 PLC, 센서 같은 물리적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리드, 라이트,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가 함께 전달되고 보안 계층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중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데이터의 의미가 부여 있다는 것, 그리고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OPC 유의 핵심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독립성입니다. 윈도우즈, 리눅스, 맥 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작 가능합니다. 특정 벤더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 여러분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쓰든 OPC UA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강력한 보안성입니다. 인증, 암호화, 디지털 서명 등 다층적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공장 데이터가 유출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OPC 외에는 보안이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확장성 및 유연성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펍 서브 모델을 모두 지원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부터 대용량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점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정보 모델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의미, 시멘틱을 부여하여 기계와 인간 모두가 이해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만듭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전달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OPC 위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는 통신 레이어, 중간에는 보안 레이어, 상단에는 정보 모델이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가 OPC UA를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OPC UA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OPC UA는 공장에 있는 모든 설비와 시스템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하나의 공용어로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국제 표준 통신 기술입니다. 즉, OPC UA는 다양한 제조사의 설비와 시스템들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언어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데이터 통역사이자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 고속도로입니다. 핵심 특징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공장의 만국 공통어입니다. 문제점이 뭐였죠? 현재 공장에서는 LS 일렉트릭의 PLC, 다른 회사의 AMR,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미정의 설비 등 각기 다른 국적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고유의 언어,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국인, 미국인, 독일인들이 모여있는 통역사가 없는 상황인 거죠. OPC UA의 역할은 뭘까요? 모든 설비가 오피스 UA라는 공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제조사의 장비가 들어오든 복잡한 번역 과정 없이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유엔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둘째, 데이터용 USB 포트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과거에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마다 연결 단자가 달라서 연결이 복잡했습니다. 시리얼 포트, PS2 포트, 패러렐 포트 등 다 달랐죠. OPC UA 역할은 마치 데이터계의 USB와 같습니다. 어떤 설비든 OPC UA 지원이라는 표준 포트만 있으면 공장 전체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USB를 꽂으면 바로 인식되듯이 OPC UA를 지원하는 설비는 바로 연결됩니다. 이는 미래에 새로운 설비를 추가할 때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름표가 붙은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AI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존 방식은 어땠나요? 4096이라는 숫자값만 보냅니다. 이 숫자가 온도인지 압력인지 생산 수량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이게 뭐지? 하고 추측해야 합니다. OPC UA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에 상세한 이름표를 붙여 보냅니다. 예를 들어 설비, 적층 프레스 3호기, 항목은 상부온도, 값 150.5, 단위, 도시, 측정 시간 2025-10-15와 같이 데이터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정보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마치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 같죠. AI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입니다. AI는 이렇게 의미와 맥락이 부여된 데이터를 받아야만 어떤 설비의 온도가 올라갈 때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가, 이와 같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으로는 AI가 아무것도 학습할 수가 없어요. 4096이라는 숫자만 봐서는 AI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의미론적 데이터, 시멘식 데이터의 힘입니다. OPC-UA가 스마트 팩토리와 AI 시대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AAS로 넘어가겠습니다. 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 셀입니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산관리셀은 자산의 디지털 트윈 표준입니다. 물리적 자산의 모든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모델이죠. 구조를 보면 식별자와 다수의 서브 모델로 구성된 정보 집합체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개념으로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목적은 상호 운영품 및 일관성 확보입니다. 첫째, 제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데이터 일관성과 상호 운용성을 제공합니다. 설계부터 생산, 운영, 유지 보수,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관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는 거죠. 둘째, 서로 다른 업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 통합 난이도를 감소시킵니다. 삼성 설비, LG 설비, 해외 설비가 섞여 있더라도 AAS라는 표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통합이 쉬워집니다. 셋째, 자산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당일 접근점을 제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구현 및 활용을 보면 OPC UA와의 매핑이 중요합니다. AAS와 OPC UA 간 표준화된 연계로 실시간 통신과 구독형 통신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배운 OPC UA가 여기서 활용되는 겁니다. 서브 모델 예시를 들면 기술 데이터에는 설비 사양이 들어갑니다. 운영 데이터에는 현재 상태와 성능 정보가 들어가고요. 매뉴얼에는 관련 문서들이, 유지보수에서는 이력과 계획이 담깁니다. 이렇게 자산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데이터 관리와 추적을 지원합니다. 설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이력이 AAS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AS의 구조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헤더 부분을 보시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그 버전 정보가 있습니다. 자산의 고유 식별자와 버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증 번호와 같은 거죠. 이 설비가 어떤 설비인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서브 모델 부분의 핵심입니다. 테크니컬, 오퍼레이셔널, 다큐멘테이션, 메인터넌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산의 다양한 측면을 모듈화한 거죠.
테크니컬 서브 모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설비 재원, 전격 용량, 치수, 무게 같은 기술 사양들입니다. 오퍼레이셔널 서브 모델에는 현재 온도, 압력, 가동률, 생산량 같은 실시간 운영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도큐멘테이션 서브 모델에는 사용 설명서, 도면, 매뉴얼, 안전 지침서 같은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메인터너스 서브 모델에는 정비 이력, 부품 교체 기록, 예방, 정비 계획 같은 유지 보수 정보가 담깁니다.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나중에 새로운 서브 모델을 추가하는 것도 쉽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물리자산, AAS, 클라우드 앱으로 연결됩니다. 실제 공장에 있는 물리적 설비가 있고 그 설비의 모든 정보가 AAS라는 디지털 표현으로 변환되고 그 AAS 정보가 클라우드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됩니다.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효과는 명확합니다. 표준화된 API와 데이터 구조로 시스템 통합 난이도를 대폭 감소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에 100대의 설비가 있는데 10개 제조사 제품이라고 해보세요. AAS가 없으면 10개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설비가 AAS 표준을 따르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100대의 모두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림 하단을 보시면 여러 자산들이 각자의 AAS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비전입니다. 모든 자산이 표준화된 디지털 표현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AAS가 왜 필요한지 현실적인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AS가 왜 필요한가? 첫째, 다양한 제조사, 다양한 장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제조사에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기계와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LS 일렉트릭, 지멘스, ABB, 미쓰비시, 각기 다른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합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언어가 다 다른 거죠. 둘째, 데이터의 비표준화 문제입니다. 어떤 기계는 온도를 TEMP로 표시하고 다른 기계는 템퍼리처로 표시합니다. 단위는 섭씨를 쓰는 곳이 있고 화씨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통합이 악몽이 되는 거죠. 셋째, 정보의 단절 문제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생산량, 품질, 보장, 이력 등 이런 데이터가 특정 시스템에만 갇혀 있습니다. MES에 있는 데이터를 CMMS에 보려면 또 별도 연동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스템이나 협력사와 공유하기도 어렵죠. 정보가 사일로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넷째, 수명주기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운영, 유지, 보수,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내에 설치한 설비의 정비 이력을 찾으려면 어디를 뒤져야 할까요? 엑셀 파일, 종이문서, 담당자의 기억, 이게 현실입니다. AAS의 주요 특징 및 역할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AAS는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의 중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물리적 자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하여 가상 세계에서 자산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의 통합 및 표준화를 제공합니다. 자산의 정적 정보, 제조사, 모델명, 시리얼 번호 등 동적 정보, 온도, 압력, 가동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기능, 켜기, 끄기, 설정 변경 등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디지털 객체 안에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상호 운영성을 확보합니다. AAS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정의되므로 서로 다른 제조사, 또 다른 시스템 간에도 자산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플러그 앤 워크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USB처럼 꽂으면 바로 인식하는 거죠. 자산의 수명주기 관리를 지원합니다. 설계 운영, 유지보수 등 자산의 전 생애 어,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AAS 내에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접근 및 제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AAS는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와 통제된 접근을 제공하고 안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AS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AAS는 설비, 장비, 부품 등 공장 내 외부의 모든 제조 자산을 디지털로 구현하기 위한 표준책으로 디지털 트윈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첫째, 통합적 자산 표현입니다. 둘째, 보드식 구조입니다. 셋째,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입니다. 넷째, 메타 모델 기반입니다. AAS 구조들을 보시면 메타 모델과 인스턴스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메타 모델은 추상적인 템플릿입니다. AAS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어셋, 서브 모델, 프로퍼티, 파일 같은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오른쪽의 인스턴스 모델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3호기라는 구체적인 설계의 실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조사는 LS 일렉트릭, 모델명은 HP300, 현재 온도는 150.5도씨와 같은 실제 값들이죠. 화살표를 보시면 메타 모델에서 인스턴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관계입니다. 건축 설계도에 따라 실제 건물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AS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장에서 얘기했던 메타 모델과 인스턴트 모델입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메타 모델은 특정 언어의 문법이고 인스턴트 모델은 그 문법에 맞춰 작성된 구체적인 문장입니다. 메타 모델은 설계도 또는 문법입니다. 메타 모델은 AAS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구조를 정의한 약속입니다. 목적은 AAS라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또는 템플릿의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의하고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AAS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서브 모델을 가진다는 식이죠. 특징은 추상적이며 특정 자산의 실제 값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AAS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룰을 제공하여 상호 운영성을 보장합니다. 비유하면 건축 설계도 또는 법규입니다. AAS라는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의하는 거죠. 인스턴트 모델, 이것은 실제 건물 또는 문장입니다. AAS 인스턴스 모델은 메타 모델이라는 규칙에 따라 특정 자산의 실제 데이터를 담아 구체화한 결과물입니다. 목적은 실존하는 특정 자산의 디지털 표현, 즉 디지털 트윈입니다. 내용을 보면 메타 모델에서 정의한 구조에 실제 값을 채워넣습니다. 예를 들어 manufacture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실제 값을 할당하는 거죠. 특징은 구체적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자산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AAS 자체입니다. 특정 공장의 실제 기계 정보를 담아 구체화된 AAS인 거죠. 표로 비교하면 메타 모델은 추상적이고 AAS를 만드는 방법을 정의하는 규칙과 구조입니다. 클래스에 비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모든 자동차는 제조사 모델명 최고 속도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인스턴스 모델은 구체적이고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AAS 자체입니다. 객체에 비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K5 자동차의 제조사는 기아, 모델명은 K5, 최고 속도는 240km 이다라는 정보입니다. AA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표준을 정의하고 그 표준에 따라 자산의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AAS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공장 내 수많은 기계와 센서들이 AAS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생산 라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합니다. 고장 예측 및 예방 장비를 통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제품 생산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 모든 정보를 AAS에 기록하여 개별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추후 유지 보수나 리콜 시 활용합니다. 공급망 관리에서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공급망의 각 단계에 있는 자산, 원료, 부품, 운송수단 등의 AAS를 통해 실시간 위치, 상태, 품질 정보를 파악하여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에서는 공장 내 설비들의 에너지 소비량 관련 정보를 AAS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DX 기술 스택을 5계층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1 물리 계층, L2 통신 계층, L3 데이터 모델 계층, L4 응용 계층, L5 생태계 계층. 그 L2의 통신 계층은 OPC UA입니다. L1 물리 계층은 IoT 센서 PLC 설비이고, 그리고 L4 응용 계층은 DPP, MES, AI, 어널리틱스입니다. 이 5계층이 서로 맞물려서 작동할 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기술 간 상호 연관성을 맵으로 보겠습니다. OPC UA가 중심에 있습니다. 통신 백본으로서 모든 기술과 연결되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합니다. IoT, WOT에서 OPC UA의 흐름은 디바이스 데이터를 시멘틱 데이터, 그러니까 의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단순 센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거죠. AAS는 디지털 트윈 모델로서 OPC UA와 매핑되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합니다. DPP,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는 AAS와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으로 제품 전주기 여건 관리를 합니다. 제품의 탄생부터 폐기까지 모든 이력이 기록됩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데이터 주권성, 즉 데이터 주권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교환 생태계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OPC UA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OPC UA가 없으면 이 생태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63페이지에서는 최상위 계층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분산형 데이터 교환 생태계입니다. 다수의 조직이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생태계죠. 여기서 핵심은 공유 플랫폼이나 중앙 집중식 DB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산형 연합형 아키텍처 기반입니다. 데이터 소유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각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만 공유하는 거죠. 원칙은 신뢰 기반 데이터 협력입니다. 데이터 주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조회 분석, 활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데이터는 내가 통제합니다. 신뢰 프레임워크, 표준화된 정책과 규칙으로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보장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정책 기반 조건, 사용 목적, 권한, 기간을 명확히 정의하는 합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품질 분석 목적으로만 A 회사에게만 3개월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와 적용 사례를 보면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가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신원 및 정책 관리로 참여자 인증, 접근 권한, 로깅, 상호 추적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적용 사례로는 카타나 X, 그리고 매니팩처링 X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스페이스 구조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컴퍼니 A, B, C, D가 있고 각각 데이터베이스와 방패 아이콘이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자체 데이터를 보관하고 정책을 유지합니다. 쉴드 아이콘이 의미하는 건 데이터 주권 확보입니다. 내 데이터는 내 서버에 있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을 보시면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앙 립이 없는 분산형 구조인 거죠. 교환 과정을 보면 화살표에 자물쇠 아이콘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가 교환됩니다. 정책 준수와 신뢰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상호 운영성입니다. 하단의 메시지를 보세요. 주권 유지형 데이터 공유입니다. 핵심 원칙은 소유화 대 공유하라입니다. 기존 방식은 어땠나요?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클라우드에 올려야 했습니다. 올리는 순간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내 데이터를 보든지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데이터는 내 서버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필요하면 내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접근하게 합니다. 접근 기록도 모두 남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부품 회사 A가 완성차 업체 B에게 부품 이력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해보세요. A는 자신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B가 접근 권한 요청을 하면 A가 설정한 정책에 따라 품질 분석 목적으로만 3개월간 특정 항목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근이 차단되고 모든 접근 기록이 블록체인처럼 투명하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주권 시대의 협력 방식입니다. 경쟁사이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제조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럽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카테나 X는 자동차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 공급망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입니다. 품질 관리, 탄소 발자국 추적, 부품 이력 관리 등 핵심 유즈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AAS, OPC-UA, DPP 표준을 조합해서 데이터 일관성과 주권을 확보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기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매니팩처링 X는 제조업 전반의 데이터 연합입니다. 카텐 X가 성공하면서 매니팩처링 X로 확산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전체 제조업 분야로 확진된 데이터 스페이스입니다. 국가와 산업 간 경계를 초월한 공통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후에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이아 X, IDSA 등 유럽 디지털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PP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전체 수명주기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요건입니다. 재활용, 부품 추적, ESG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와 전자제품이 우선 적용 중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이유는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터디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황을 보면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과 한국인더스트리협회가 표준화 및 확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스템 통합 기업들의 OPC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AAS 데이터 스페이스 연구가 활발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접근 전략을 씁니다. PLC에 라피넷을 쓰고 필드랩에서 쓰고 OPC-UA를 상위 통신에서 쓰는 병행 전략이죠. 기존 시스템 섹시점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오피시 유예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와 의미를적 데이터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OPC 유예 보안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암호화 인증 서명을 합니다. DPI, Deep Pocket Inspection과 자기유사도 기술을 연계해서 감시하고 산업용 방화벽과 망분리 정책을 병행합니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 표준의 진화 흐름을 요약하면 IoT, WOT에서 시작해서 연결 기반을 만들고 OPC UA로 의미와 보안 통신을 제공하고 AAS로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DPP로 전주기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페이스로 생태계 통합을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기술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기술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반 지식입니다. IoT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OPC UA로 의미를 부여하고 AAS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데이터 스페이스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 제조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